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시원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더위도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펴낸 시장은 나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분들입니다. 정말 씩씩하고 멋지게 무려 40년 동안 시장을 지켜오신 여성 상인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굉장히 뜨겁고 습했던 올 여름도 성실하게 시장을 지켜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어낼 이야기가 한보따리 되지 않겠습니까? 한보따리 뿐이겠습니까? 한보따리가 넘어서 저희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따뜻하면서도 재미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시장 좋아하시죠? 예, 그럼요. 저는 그 시장 세대니까 당연히 시장 좋아하고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보러 가면은 꼭 그 시간을 엿봤다가 꼭 뒤로 따라갑니다. 네. 따라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가면은 시장 가면 맛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보면은 저걸 좀 사주라고 졸라대기도 하고 네. 어머니는 안 사주려고.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야 이리 와서 하나 먹어봐라 하고 딱 준단 말이에요. 어허. 그럼 어머니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시장의 정이고 네. 이게 정이거든요. 덤이고.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시장들이 이렇게 그 지붕도 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최신식이 됐어요. 최현대식이 좋아졌어요. 됐어요. 네.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고 상품권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네. 다 좋아졌는데 상인들의 그 아주 어머니들의 그 마음, 네. 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시장의 정이고 덤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제 인기가 궁금하고 좀 소원해졌다 할 때 시장 갑니다. 확인하시려고. 제가 딱 그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어디 난강시장 갔다가 뭐 홍해 갈라지듯이 쫙 어머. 지정남 씨 왔냐고. 특히 이 녹화 끝나고 이대로 가야 돼요. 네, 분장 안 평상시 지우시고. 가면은, 네. 평상시 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시장은 나의 힘 이 책 제목처럼 의견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래. 시장은 우리의 힘. 네, 저도 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힘이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장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정미경 팀장님과 세 분의 여성 상인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순덕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저는 대인시장에서 온 한순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특별하게 전국에서 없는 저기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남들이 보면은 좀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보따리 꺼낼 테니까 이거 쫑긋하게 들으셔요. 네, 그러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네, 정명수님. 네, 저는 양동시장에서 한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2대째 네. 정말 어머님보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곱게 또 한복을 차려입고 네, 우리 잘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며느리를 잘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순자님. 예, 저는 남강주 시장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구순자입니다. 그래도 수산물을 하면 저희 남강주 시장을 손꼽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안 와보셨던 분들도 저희 남강시장을 꼭 찾아주십사고 제가 특별히 더 오늘 나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정미경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시장인 나의 힘 발간을 담당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주를 대표하는 시장 이렇게 한 분씩 모셨는데요. 네. 대인시장,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이렇게 상인들이 자리하셨고 이 세 분을 찾아내신 분이 방금 전에 인사를 해주신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팀장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뵀을 때 너무나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고 서로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 않아서 이분들이 원래 알고 계셨던 맞아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순덕님 어떠세요? 원래 다른 분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그 본능 그 장기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
생전 처음으로 본 사람도 언제 많이 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네. 남들이 언제 만났냐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 저희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특히 세 분이, 아니 네 분이 정말 웃는 모습까지도 비슷하시고요. 맞아요. 분위기가. 네. 특히 그 삶의 터전이 비슷해서 더 빨리 친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명수님 처음 뵀을 때 뭔가 좀 낯설지 않고 더 편안한 느낌이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한번 다 뵀잖아요. 네. 네네. 여분은 언니, 여분은 약간 동생. 네. 저기는 이제 선생님을 모셔야 되고. 네. 아, 참 어제도 생각을 했어요. 언니 같은 동생 그렇게 중간에 참 내가 잘 끼어서 잘 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사전 미팅이라는 그렇죠. 걸 살짝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고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친해지셨다는 게 참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생전 처음 보신 거죠? 그렇죠. 세 분이, 네 분이 생전 처음 보신 건데 처음 벌써 보여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알고 네. 지내신 것처럼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출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순자님 어떠십니까? 아, 예. 이제 제가 나가서 실수만 안 하면 영광이죠. 저는 뭐 부담 그런 거는 안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 시장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제가 상인회장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못난이 홍보대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방송을 하다 보면요, 살짝 실수를 해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석 같은 세 분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네. 분을 또 책을 통해서 팀장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을까요? 네, 저희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그 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광주 여성의 역사 쓰기이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구슬 체록집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렇게 전통시장 여성 상인분들의 체록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지금 현장에서 상인분들이 손님들을 만나시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네. 그 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네, 이건 일단- 표지인가요, 팀장님? 네, 표지 사진이고요. 1970년대 대인시장의 오. 모습을 약간 그 미술적으로 효과를 줘서 저희가 표지로 만들었어요. 아, 정겹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인 나의 힘이라는 제목을 좋아해 주시거든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식민지 시대의 전통시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천의 노점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시장이 이제 상설 시장화가 나중에 되었었죠. 네, 저기 그 강주천변 근처의 노점에서 뭘 팔고 있는 그 여성분들 모습 보이시잖아요. 네. 시장의 출발점이 저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귀한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래비로 앉았네. 그리고 저희가 총 6분의 구술자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네. 그래서 강주의 5대 시장, 양동, 대인, 남광주, 서방, 말바우까지. 네. 그래서 6분, 그리고 오늘 이제 3분 나오셨습니다. 네, 주인공들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은 한순덕님이시네요. 자, 그리고 구순자님. 구순자님, 네, 현장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상인들을 이제 손님들을 만나시는 거고요. 정명수님, 정명수님. 네, 아유 이 모습으로 한복 보러 오시는 분들 맞으시면 손님들은 얼마나 즐거우실까 그런 생각들을 예. 해보는데. 그 흔히들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가 말이지 네. 내 이야기를 풀어내면 대하소설 책이 몇 권이야. 맞아요, 다들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누구나 그 분의 이야기를 귀를 담아서 귀를 열고 들으면 네. 다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세 분의 인생은 실제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책 속의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떠셨을지 한순덕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기 살다 보니까 별 저기가 다 있어가지고 작가님을 좀 잘 만나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네. 했는데 생각보다는 더 많이 네. 더 힘이 나고 아, 어쩌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작가 선생님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네. 또 너무 힘들게 안 하고 막 재밌게 잘해요. 근데 네. 이야기가 막 울면서 막 잘 나와 버려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막. 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말했는데 작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잘 써냈대요. 보고 많이 참 선생님은 선생님이구나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이야기를 않게. 전달을 예. 잘 해주셨군요.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네. 그렇게 그게 하니까. 직업이신 분들이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고 우리가 이게 잘 따라가 버려 그냥. 네.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없이 그냥 다 말했죠. 네. 정명수님은 어떠셨어요? 책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책 받으셨을 때? 한참 못 읽었어요. 왜요? 혹시 울컥? 네, 울컥도 하고. 아, 그러셨구나. 내가 너무 리얼하게 말을 해가지고 네. 부끄럽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어른들을 좀 인식을 안 좋게 해줬나 그 생각 들고 좋게 좀 미화를 할 건데 아유 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책을 해서 아직은 식구들 못 보여줬어요. 아직도요? 엄마 산 것을 보면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못 보여주고 제가 언제 보여줄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몰래 옛날 말로 이불 속에서 네. 2장씩만 보고 3장씩만 보고 했는데 네. 작가님이 이 조목조목 그 제목을 소제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 장르로 해주셔서 아 이렇게 하시니까 확실히 작가님은 그러시구나 그걸 느꼈어. 예. 처음에 이제 울컥해서, 막 받았을 때는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께도, 가족분들께도 못 전했다고 하셨는데, 자식에 된 입장으로 아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님 몰래 자식들이 봤을걸요? 책을. 그래서 어머님 마음을 충분히 많이 헤아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더 이제 엄마가 더 보람되게 마무리되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는 나 엄마가 이렇게 했다. 네. 그 정도 그때는 자신 있게 책을 다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이제 친정에도 주고. 네. 자, 그러면 구순자님은 책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저희 시장 식구들이 한 200명이 넘어요, 상인분들이. 근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추천이 돼가지고 이 책을 써서 책을 받은 순간, 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살이를 하면 뭐 책을 몇 권을 쓴다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작가님한테 사실 저는 몇 마디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우연찮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운동선수를 하다가 친정 아빠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엄마 혼자 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제가 이제 아가씨 때 저도 이제 운동선수 하면서 얘들 연식정부. 네. 연식정부 그거 하면서 저도 애들을 또 순천 남초등학교 애들을 제가 코치도 해가지고 전국체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학교 생활이나 제가 했던 그 코치 생활이 재밌었어요. 근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와서 엄마가 하시는 그 사업을 엄마 혼자 맡겨두기는 오빠들이 써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니까 제가 시장에 가게 와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이 네. 딱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애들한테 먼저 줬어요. 아, 반대로. 너희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거를 읽어보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좀 더 느끼게 애들이 보고 며느리랑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썼다는 그 자체가 네. 사실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이 너무 진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거기 책에다 담아주신 것 같아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말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나는 다 꺼내지 못한 것 같은데 작가님이 다 보시고 기록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있는 그 모든
그게 다 체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했어요. 네. 저기 그 구순자님, 정명수님보다 약간 나이가 좀 어리다고 아까 하셨죠? 네, 한 살 더 제가 그 어려요. 말씀하실 때 정명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무 말을 그렇게 했나 해서 눈물을 좀 닦으시더라고요.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정명수님. 아니, 그런데도 저한테 저번에 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열린마당에도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책을 쓸 때 조금 안 할 말은 안 하는데 괜히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조금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근다 하시대요. 네. 그래서 책이란 건 원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너무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솔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얘기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는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뿌듯하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혹시 네. 두 분은 네네. 내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좀 자서전이나 책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오래전에 이미 책을 한번 썼었어요. 그러셨어요? 프로야구 초창기 때, 그 야구 관련,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선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 때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지나온 과거가 그 책 속 안에 고스란히 그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다,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책으로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프로야구에 이제 지금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책을 써볼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이야, 저는 아직 애기여갖고요. 자서전 너무 부끄럽고 지금 이 광주에서 사시는 여성분들의 삶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의 책을 너무 빨리 보고 싶고 그 전 책도 막 보고 싶고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애기라서 자서전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하신 그 책 내용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그 구술 체록집이긴 하지만 팀장님 좀 더 어떤 내용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주안점을 뒀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 경제의 어떤 그 한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터이다라는 생각이어서 시장의 공간성에 좀 주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여성 상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상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한 분 좀 책 내용을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 장사하셨던 얘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따리 풀어야죠. 예, 풀어야죠. 예, 한수정님 어떻게 보따리 푸실 준비 됐죠? 예. 제 고름 묶은 거 좀 풀겠습니다. 네. 아니, 가방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작은 옷 장사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옷으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네. 근데 그때가 77년도니까 네. 굉장히 그 낙후된 적이잖아요. 45년. 그러니까 그때 옷장사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옷이 이렇게 한 벌짜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치마하고 그러면 위에 상의 세타 막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옷을 서울로 다니면서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네. 애기들은 어리고 네. 또 이제 그때만 해도 남자들은 잘 그 옷장사 하는데 도움이 별로 없어요. 왜 어째서 그랬대요? 그랬을까요? 그때는 좀 그 예나 지금이나. 가부장적인 그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좋은데 그때는 송정리까지 가서 네. 그 기차표를 사다가 나눴다가 저녁에 가서 갖고 가야만 돼. 밤기차로. 밤 네. 기차로. 근데 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옷장사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거기 가면 뭐 이제 남보다 달리기를 더 많이 해. 빨리 달려야만이 옷을 좋은 놈을 살 수가 있어요. 아, 정해져 있으니까 개수는. 예, 늦게 가면은 다 저희 전국에서 올라오니까. 그렇죠. 남들이 다 가져가고 없으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맞아. 차를 타고 그냥 올라왔을 거 삶의 아닙니까? 그냥 싸움이 아주 전체적이에요. 전쟁이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겨워. 이제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가방집을 한번 해보면 그거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집을 하면 서울을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낫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또 가방집을 했는데 가방은 이제 서울을 더 자주는 안 다녀요. 네. 그 1년에 한 10번 정도만 가면 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저기가 시설이 잘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이거 주문해보고 네. 또 내가 가서 이제 좀 특별한 거 있으면 가서 지금 거기를 이제 그 관광차가 운영하잖아요. 네. 다 알죠? 네. 그런 거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네, 그럼요. 그럼 타고 가서 이제 최고 편해 그거는. 네. 아유, 지금은 장사가 아니에요. 그때 예전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손님을 한순덕님 그 다루는 방법은 또 다른 것이고 이 네. 장사하는 그 스타일이 너무 네. 힘든 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네. 맨 처음에 장사 시작하셨을 때요. 시댁 땅을 팔아서 하셨어요? 네.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이 시댁에 나올 때가 저 강주로 나올 때 이제 곡성이 네. 시댁인데 이제 그 땅을 팔아갖고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사글세를 얻었죠. 네. 그래갖고 그래서 시작을 시작했어요. 하셨고요.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반면에 그 정명수님은 그 시어머니가 하신 걸 물려받으신 거죠? 너무 좋죠. 좋은 캐스지. 진짜 땅을 땅 짓고 헤엄쳐본 거 있잖아. 땅 짓고 헤엄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였나요? 아니에요. 모르지 자기는 그런 삶을 안 살아봐놨어요. 자, 그러면 한순덕 이제 언니께서는 45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흔히들 옷대러 서울 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밤기차, 새벽기차 타고 다녀오셨고 너무 힘들어서 품목을 변경하셨어요, 가방으로. 자, 그 입장에서 보시면 정명수님은 훨씬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언니가 보기에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이요. 어머니 밑에서. 아, 지금 101살 잡수시고 계세요. 아직 살아계시고. 네. 어머니가 너무 부잣집 큰딸로 태어나셔서 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고생을 저한테 많이 줬죠. 더 고생하셨네. 무슨 이게 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돼요. 노가 없어. 예. 속이 썩어도 예. 네. 그것이 좀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제가 이제 어머니 나이를 그 당시로 먹었거든요. 네. 어머니 나이가 이제 57인가 제가 들었거든. 예. 그래갖고 어머니는 저를 만나서 날개를 달았죠. 다 맡기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어디 친구들 모임도 못 가고 너무 이해를 잘했어. 이해를. 네. 이렇게. 모든 말씀에 네만 하셨던 예, 거고요. 거역을 안 했어요. 네. 시킨 대로 다 했어. 예, 그 시킨 대로 다 하니까 또 잘 시키시더라고. 네, 그 고생은 좀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머님 터에서 이렇게 제가 안 굶고 남한테 아순소리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도 보탬도 되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명수님,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일을 57 되셨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집 막 가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바로 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님이 사장님이시고 네. 정명수님은 직원이시고 며느리지만 며느리지만 직원이시고 직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용돈 월급 이런 거 못 받으셨다면서요? 안 주는 직원. 몸이 시상해. 아니, 왜요? 받으셔야지. 몸에 시상해. 아들이 죽었지. 아들이 주겠지. 아. 또 우리 대장마마는 어머니가 주겠지. 서로 미루셨구나. 네. 못 받았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는 말할 수가 있죠. 얼른 내놔라. 어머니한테 못하지. 주시는 대로 받고. 자, 그랬는데. 이제 주셨어요. 주시기는. 한 번은 주시더라고. 이제 12만 원짜리 보험은 하나 넣어주시더라고. 보험이요?
보험. 적금보. 적금보험.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는 12만 원이나 받는데 열심히 해야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갖고 한 1년 갔을까요? 네. 막둥이 시아재가 있어. 네. 대학교 다닌 시아재가. 등록금이 나왔는데 부르더니 니 거 그거 해야겠자 그래. 그것도 거역이 없잖아요. 네. 예. 그때도 또 네 하셨던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또 무보수로. 또 무보수. 그냥 했어, 그냥. 그 옆에서 어머니 것이니까 부지런히 그냥 쓰라 했는데 저는 어머니가 주시면 내가 고맙습니다고 받고 싶었어, 진짜.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었어. 그래야지라. 뒤에서 지금 한숨 소리 나오고 ጭጭ 나오고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요. 백배 공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네. 우리 언니는 고생을 많이 하죠. 절대 땅 짚고 헤엄친 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리고 구순자님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코치까지 하시다가 상인이 되셨을 때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게에서 엄마 일을 도와줌으로 해서 엄마가 좀 더 편안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후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표정에서 그 밝은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일까 싶은데 남광주 시장의 성공신화 이렇게 불리신데요. 성공신화.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건가요? 이제 제가 난강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처음에는 산지에서 물건을 이제 저희가 저 고흥군 남양면 올정리라는 데서 거기에다 수족관을 지어놓고 네. 애 아빠랑 저랑 이제 거기에서 터전을 닦아서 했어요. 네. 처음에 그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엄마 일을 도와주다가 애 아빠 만나가지고 거리 들어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라 나이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20대니까 네. 물건을 현찰 안 주면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어르신들도 공감이 가시겠지만 뭐 달러 돈이든 일수 돈이든 막 그런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어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요. 언제 주겠다 하면 그 약속을 딱 지키느라고 그런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86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민 후계자, 네. 어민 후계자 자금 800만 원 받는 뒤부터는 네. 이제 사채를 안 썼어요. 이제 그때가 되니까 제가 돈을 벌어도 눈에가 보이는 거예요. 100원을 벌면 눈에가 100원이 보이고 또 1000원을 보면 눈에가 보이고. 그 전에는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벗기고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달랐던 줘야 되니까. 네, 그 이자를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86년도부터는 이제 돈이 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더 하루에 뭐 2-3시간 자고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도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를 나왔습니다. 강주로 왔습니다만 우리 큰애 5학년 겨울방학 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애들 교육 때문에 그게 시골이다 보니까 유치원을 다녀도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벌교에다가 처음에는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보냈는데 그도 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도매를 내보니까요. 잘 될 때는 또 잘 팔려요. 근데 도매를 내고 빨리 또 그 시간에 시골을 내려가야 되니까 어쩔 때는 본전에서 손해보고 팔 때도 있어요. 생물이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큰애 5학년 겨울방학 때 강주로 애들 데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빚을 좀 내서 올라와가지고 집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남강주 시장에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도 소매를 겸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도 새벽 3시 되면 산지 내려가요. 거기 가면 이제 어민들이 물건을 다 잡아서 저희 수족관에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빠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올라와요. 네, 이렇게 애쓰셔서 네. 남광주 시장의 성공 신화를 네.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장사해가지고 그
성공의 신화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어쩌다 저희가 부동산에 좀 투자해 놓은 게 좀 돈이 되고. 네. 결론은 부동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그 밑거름이 이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모았다는 그겁니다. 예. 그래도 부동산이 가능하려면 또 네, 자금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미천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분들 얘기만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유독 그 시장에 가면 여성 상인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상인들이 많은 이유가 전통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뭐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카페를 차리는 것처럼 거대의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여성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상인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유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구순자 선생님 첫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러이러한 책을 내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첫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무슨 여전사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 가게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신 거였는데 무릎 종아리까지 오는 장화를 신으시고 네. 앞치마 두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팔 접어가지고 걷으시고. 오시는데 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동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건물 주셔요, 남양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잘 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죠. 네, 가게 하시고 계시니까요, 감독님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참 그 강인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하고 싶은 말도 못 오고 그냥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포부가 다 있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면서 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애들을 다 키워야겠다는 그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 그 장사하면서도 그 아이들한테도 쏟는 정성 이런 걸 보면 맞아요. 정말 강인했다라는 네. 느낌을 받아요. 예. 이게 한마디로 워킹맘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뭐 제 세대는 진짜 딱 이 말씀 들으니까 번데기 앞에서 줄 잡았구나 내가. 뭐 돈에 사채이자에 시달리셨죠. 달라. 이렇게 말씀이나 기술 이런 거에 또 시달리신 거 아니에요. 한국 네. 하시면서. 그 경쟁에 시달리시고 그거 다 이겨내셔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니들 어쩌고요. 네, 멋진 언니들 모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들이고요. 네. 워킹맘 플러스 슈퍼우먼까지 맞아요. 저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그 정미경 팀장님께서 요 비슷한 일을 진행하실 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책 말고요. 한 분씩 책 하나 내셔도 이야기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장사부터 시작하셨던 한순덕님께서는 당시에 아침 7시에 문을 여셨어요? 네. 7시에 아침 손님이 오시나요? 네. 그 새벽에도 오는데 그때 그 대인시장은. 네네. 새벽에 뭐 가방 새벽- 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출근하기 가방이 전에. 안 팔려도 거기에 이 컨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열어야 돼요. 그 룰이 있어. 그 장사를 하면 혼자 뭐 잘났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를 딱 맞춰줘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몇 시까지 12시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잠이 오면은 그때는 국광 사과라고가 최고 좋았어요. 사과가 요만큼이고 사과예요, 사과. 국광이라고 사과. 예. 저 엄마들은 다 알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안다고 할게요. 예. 그거를 사다 놓고 잠을 깨워가면서 12시까지 기다려요. 아니, 그러면 휴가는 있으셨어요? 휴가는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한 그때는. 번도요? 예. 45년 동안? 아니, 이제 요즘은 시즌 이제 장사가 요즘은 안 조금 되니까. 뜨시고. 요즘은 이제 한 달에 2번. 그때는 한 번도 안 쉬어요. 1년 동안. 아이고. 계속 쉰 날이 없어요. 우리 대인시장은. 여기 시내 오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열심히 다 살았지요. 가게 하시면서 쉴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감독님. 근데요, 요즘에는 그 노동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쉬어줘야 종업원들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남들 쉴 때 다 쉬면 망해요. 절대로 쉬는 게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쉬라고 하니 걸 수 없이 쉬지만 지금도 마음 같으면 아마 하루도 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쉬라는 게 봐시는데 실은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 4번 이렇게 5번 쉬잖아요. 네. 그 매출을 따져보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다 남들 쉴 때 다 쉬면 망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너무 일만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좀 돼도 노는 방법을 몰라요. 잊어버리시고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그래도 잘 놀아야- 알아요. 예? 언니 멋있어요. 잘 놀아 그래. 거기에 안에 그 나름대로 손님이 없을 때 놀아 우리끼리. 상인분들끼리요. 네. 뭐 하고 노셨어요? 뭐하고 술 한잔 잘 먹는 사람들은 막 춤도 추고 막 별들 걸 다 해 막 이렇게 뭐 오락을 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니까 살지 그러면 못 살지. 그렇죠. 장사하고 없댔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네. 아침 네.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셔야 되고 쉬는 날 없고 그런데 이 정도의 흥이라도 없으면 그럼요. 사는 재미도 없고요. 그런데 정명순 님도 그 한순덕님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시간,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 책에서 나는 1톤 트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 두 채를 좀 늦게 낳았어요, 제가. 네. 첫애 오고 둘째 오고 9년 차이 나요. 근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노산인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면, 기저귀가봐. 여기다 매요. 또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먹을 점심. 네. 여기다 매요. 네. 애기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1km 반? 이제 버스가 굳이 필요 없어. 굳이 필요 없는 이제 거리인데 지고 와요. 아, 애기 걸어서. 걸어서. 아. 부끄러우니까 골목으로 와요. 배로로 못 와요. 아이고. 놈들이 일도 들어 내가. 그래서 서울 오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1톤 트럭이야. 아이고. 나는 1톤 트럭이야. 하면서 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자, 아기는 받아줘요. 받아주고 이제 나가셔요. 이제 점심 먹고 또 저녁에 가면서 그대로 또 메고 가요 집에. 아이고. 1톤 트럭이. 네. 아유 세상에. 눈물 나와. 아이고. 이번에는 안 오고 한순덕 싶은데. 언니가 좀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동생 고생하고 살았네. 같이 올까? 언니 만났으면 그때 웃을 거인데. 나 잘했네. 그래도 즐거움만 해요. 네. 저 지금 아침에 네. 에어로빅을 하거든요.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에어로빅을 하세요? 우리 애기를 이제 그 작은 놈을 유치원에 보냈어요. 보내고 제가 아팠어요. 네. 이제 산후 뭐 있었나 봐.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서요. 살이 닿으면 아파요. 어디 닿으면 아파. 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잤어요. 밤에 소파에서. 그렇게 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 말 듣고 너 나 따라가서 운동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동시장에 그 건너편에 에어로빅 있었어요. 에어로빅. 거기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 가게 안 했어. 못 가게는 안 했어. 안 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가게 안 하셨다고. 그럼요. 가게 하셨다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손님 오면 이제 쫓아와요. 헬스장으로. 아야, 손님 왔다. 얼른 입고 가서 팔고 돌아와서 진짜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운동을 지금까지 해요. 그 정명수님 에어로빅 하시다가 에어로빅 복장 위에 한복 입고 손님 맞으러 가신 거예요? 아니죠. 갈아입고. 이제 한복은 못 입고 네. 그냥 작업복 입고 얼른 가서 아이고. 손님 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라 저를 찾는 분이라 네. 시골에서 오셔서 이제 그러고 도로 가서 이제 씻고 네. 와서 했고 지금까지 하는데 그 운동을 하려고 제가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요. 이제 멀어요 좀. 자, 근데 우리 그룹이 있어요. 이제 그룹이 절대 안 깨져요. 우리 6명 그룹이. 너무 청재단보다 더 좋은 그룹이 있어요. 끈끈해요. 그 이제 누가 결석하면은 결석하지 말자고 막 그냥 단톡에서 나와가지고. 거기가 숨구멍이었고. 그 힘으로 버티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요즘 한복 입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장사가 잘 되신다고요. 네. 보이기는 뭐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직업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써요. 직업적으로 하면은
토속신앙 하신 분들, 네. 또 하다못해 난타. 요분 일단 이쪽에 지정훈 계신 씨도. 쪽에. 네네네. 저도 알죠. 네, 저도- 지정엽 선생님 알죠. 예, 의상, 무대 의상 이런 걸 무조건 양동으로 거기가 맞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한복이라든지 예. 제 역할이 또 무당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당당당. 네. 종교 쪽에서 네. 많이 오시고 네. 지금은 연예인이나 나라에서 무대에서 활성화를 많이 씁니다. 해가지고 네. 이 막 많이 예술을 시키잖아요. 예.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도 많이 오시고 예, 하다못해 교회 다니시면은 부활절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네. 네. 특별한 요리 오신 분들도 어. 한복을 입어야 되고 예.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속인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쪽도 많이 그분들은-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뭐 판소리 네. 하시거나 네, 뭐 그분들도. 전통무용을 하시거나 연극, 우리 뭐 국악 마당극. 연주하시거나 하신 네. 분들은 다 한복이 필요하니까 요즘에도 많이 찾으시는 그분들은 거예요. 뜨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20년, 30년 저 같이 이렇게 같이 늘어가는 분 많아요. 네. 이 이 두 야구 분 유니폼을 한복으로 개량해서 입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그러면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어떻게 잘 해서 소매가 이만한데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개량을 해야 돼. 그렇죠. 너무 커서 그 휘파이집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몸에 맞는 볼. 아니, 이렇게 되면 몸에 맞는 볼도 자주 나올 거 예. 아닙니까? 그럼 볼넷으로 다 일로 나가죠. 자, 이렇게 네. 두 분의 바쁘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순자님 역시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본 곳이 10곳이 안 된다고 어머. 하셔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요? 맞는 말씀입니까?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네. 그냥 물건 이렇게 어떤 품목으로 와서 받아서 파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겸용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아고 오면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 아빠랑 같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항상 대기. 이제 오늘 뭐 잡아다 놨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려가야 돼요. 예, 벌교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애 아빠 혼자 뭐 혼자 가서 해라 소리는 못하고 저도 가게에서 네. 이제 도매만 할 때는 둘이 항상 다녔고 이제 제가 이제 강주로 왔다 했잖아요. 강주로 와서 있을 때는 도소매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난강주 시장에 왔는데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래갖고 어떻게 살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상인회장 하면서 몇몇 분들하고 같이 쉬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쉬는 날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것들이 시장을 죽이려고 쉬는 날을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되겠길래 그러면 쉬는 날을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날을 또 방송을 했어. 그냥 쉴 사람은 쉬고 장사할 사람은 하시고 네. 쉬는 날을 지정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는가. 어이 쉬는 날 장사 안 하니까 진짜 좋대. 다시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난강시장이 쉬는 날을 첫 주, 셋 주, 일요일 날 쉬는 날을 만들었어요. 아, 그거를 구순자님이 예, 만드셨고. 같이 이제 저희 시장 몇 분하고 해서 이렇게 쉬는 날을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99.99%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으실까요? 네, 그게 가장 큰 보람, 네. 가장 뿌듯한 일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세 분 말고도요 만나시는 그 상인분들이 계셨잖아요. 다들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인으로서 365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가게를 지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딸과 어머니, 며느리, 아내 이런 역할은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역할들인데 그 2개, 3개 뭐 이런 역할들을 너무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해내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하면서 여성이 가정의 또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또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죠. 네. 정명수님께서 나는 1톤 트럭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정명수님을 비롯한 여성 상인분들이 엄마로 아내로 지내면서 또 장사까지 하셔야 하니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다 1톤 트럭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건 세 분 모두 장사를 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어떤 비결로 성공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궁금합니다.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순덕님께서 성공 비결로 돈 안 드는 걸 잘하자라고 하셨어요. 돈 안 드는 거 잘하자. 돈 안 무슨 드는 의미인가요? 돈 안 드는 것을 잘하자는 뭐냐면요. 말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을 항상 예쁘게 해야 돼. 손님한테. 그 거절을 하지 말고. 네. 네. 항상 예쁘게. 뭐 이야기를 하면 저 요즘은 노인들이 어디 가서 할 말이 말을 많이 할 데가 없으니까 이야기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네.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놔. 아, 그쪽도 그러면 보따리를 좋게 푸는군요. 다 들어줘야 예. 많이 무엇을 하나 사가. 그 정도 요새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튼 뭐 별싫은 말을 해도 좋게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 이 첫째 노하우고. 아, 첫째, 네. 예, 돈 안 드는 말을 예쁘게 말을 잘하자. 예쁘게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이제 하루에 좋은 일을 3번 하잖아. 또 그는 또 저기가 있어요. 아. 제가 날마다 무늬지고 사는데 걸어 다녀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걸어오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 무엇을 해도 이렇게 좋게 받아주고 어쨌든 간에 장사할 때라든가 뭐라든가 아무튼 3가지를 꼭 지키려고 일을 쓰는 사람이에요. 네. 돈 안 든 것을 진짜 예. 잘하자. 내 주장은. 돈 들어간 거는 돈이 들어가서 잘못하지만은 돈 안 들어간 것에 항상 잘하자. 그렇게 손님이 본인의 이야기 보따리 쫙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사고 가신 가신 경우도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렇죠. 있어도 또 너무하시네.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꼭 찾아와.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와서 네. 또 칭찬해줘요. 네. 거기다 대고 욕하면 큰일 나.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 시장이라 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죠. 듣고 요한다고 그 사람들 속도 모르고 하니까 좌우지하는 나쁜 말은 안 하려고 일을 써야 돼. 네. 장사 비법이. 네. 네, 좋은 말 하고 네. 착한 일 세 가지씩 하루 네. 매일매일. 자, 그리고 거의 평생을 내만 하고 사셨던 정명순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깔아놓은 자리에서 저는 해서 네. 좀 괜찮았죠.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사이가 좀 있어. 이제 세대 차이가 나죠. 네. 세대 차이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밀리고 제가 앞장서는 거예요. 예, 어느 날부터. 그래서 손님이 어머니를 안 찾고 저를 찾으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당신이 스스로 뒤로 가시더라고. 아,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손님도 또 이제 어머님을 이제 좀 어머니가 좀 무섭게 생겼다고 막 그런 말씀하시고 막 뭔 말을 하시면은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니가 이 기둥이고 나는 기둥이 아니고 나는 지금 아직도 어머니 밑에서 나는 밥 얻어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좀 부각을 시켜야 쓰더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서도 비슷하네요. 말을 예쁘게 잘하는 거. 예, 한순덕님의 팁. 예. 그래서 예. 어머니를 이게 같이 흉을 보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죠. 우리 가게가 망하거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올려드리고. 아직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다. 네. 예, 어머니 때 힘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고. 네.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는 못 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혼자도 되더라고요. 혼자도 되고 열심히 하니까 야, 돈도 다 내 것이네. 아, 그게 제일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예. 1톤 트럭 짊어지시고 예. 용돈 월급 못 받으셨고 평생 내만 하셨는데 그런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될 거다. 네. 아, 두 분 다 너무 현명하게 잘 장사를 해 오셨고요. 네. 구순자님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수입산도 나오고 국내산도 나오고 그렇죠. 철마다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수입사는 수입이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저는 최대한 그 낙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냐 금어기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낙지가 1년산이라 이렇게 8월, 7월, 8월 그럴 때 되면 많이 안 나와요. 그때만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팝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국산이 비싸고 중국산이 싸도 저는 가게에 또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은 저희 집에 오신 분들 20년, 30년 저하고 거래하시던 그런 분들은 아예 물어보도 안 해요. 여보 자네 거는 국산이제? 그러면서 사가시거든요. 제가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어찌됐든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고 가시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직원을 한 명을 뒀는데 우리 직원이 저는 좀 어찌 보면 좀 무뚝뚝한 표정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직원이 엄청 싹싹해요. 그러니까 저기 고객님들이 오시면 또 우리 직원을 찾는 분은 우리 직원을 찾고 저를 찾는 분들은 또 저를 찾고 이제 보편적으로 제 성질을 아신 분들은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을 18년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직원한테 최대한 잘하지만 우리 직원도 제가 해주는 것에 만족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가게를 그만두려고 지금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40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애들도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아빠랑 즐겁게 좀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게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 못 그만두긴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도 어찌됐든 고객님들한테 안 속이고 정말 진실되게 이게 그 말씀 드린 것이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객님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된 편입니다. 저희 가게는. 그 가게 하시면서 가장 큰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면 돼. 이쪽 가게면 돼. 요 사장님이면 그렇죠, 돼. 그렇죠. 그 신뢰가 굉장히 큰 건데 세 분의 성공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저는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이 뭐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마음인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신뢰감을 손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가지 않는 그 아주머니가 와서 말보따리를 풀어도 그 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감을 쌓고 갖는 거고 아까 우리 정명수 어머니도 말씀하셨듯이 시어머니 이야기하면은 시어머니 올리고 또 손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그런 그 신뢰감을 쌓는 것이 아마 장사하는 큰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분에 너무 정직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정직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아이고 됐어 막 이렇게 해보니까 말 참 끝까지 잘 추스려야 되는 거하고 정직해야 되겠구나. 너 덕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 진짜 세 분 다 배워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요. 제 반응에만 너무 정직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 보신 우리 세 분 상인분들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뭐니 해도 성실함이죠. 저는 성실함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뭐 한 방이다, 뭐 인생은 로또다 이러면서 그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벌어버리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강한데 30년, 40년 그 오로지 그 점포 하나를 짊어지고 사셨던 그 성실함이 지금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참 그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은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손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뭐, 고객은 왕이다. 이런 뭐, 이렇게 멘트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거예요. 손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손님이 기분 좋게 가셔야 내가 또 내 가게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는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오신 게 지금의 이분들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손님들도 그런 신뢰, 성실함을 믿고 시장에 가시는 거고요. 이 세 분이 생각하는 내가 있는 터전에,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마다 매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느낌들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른데 한순덕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거 대인시장. 가장 좋아요.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아까 말을 드렸지만 항상
내가 말한 대로 네. 그 사람을 기분 안 상해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또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저 대인시장이 좀 낙후돼 갖고 지금 작가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전국으로. 예술시장이죠. 그냥 예술시장으로 지금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쓴데 그것이 좀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가들하고 상인하고 좀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그거 할 때만 조금 저 반득하고 또 지나가면 또 저기 되고 그러니까 좀 속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해도 네. 그 주변이 옛날에는 다 공영터미널이고 뭐이고 다 그가 있었는데 다 나가보니까 이제 다 낙후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동구 쪽에는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좀 자랑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랑할 매력. 매력이 그러니까 모이는 네. 그 저기 막 큰 건물을 지어갖고 무슨 막 싸게 팔고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파트만 지어갖고는 아파트 사람들은 안 오대요. 네. 지금 요즘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장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아파트가 그 구에서 이렇게 살리려고 일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럼. 대인시장을 낙후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아, 저희가 좀 대인시장 자주 애초에 가야겠어요. 죄송해요. 좀 자주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주 너무 안 가주십시오. 돼가지고. 네. 야시장 재밌어요. 야시장.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포기 오고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건강하고 지금까지 또 별일 없이 애기들 잘 키우고 또 이만큼 왔으면 행복한 사람을 항상 잡으러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내일 치워도 뭐 별로 관계가 없고 나보다 이 많은 물건 어쩌려냐고 그 책에서 아마 써줬을 거예요. 네. 나는 좋은 일 한 사람한테 거기 그 박원수 씨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가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그런다 기부하면 되지 뭐. 현대까지 해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디 터놓을 곳 없는 분들 대인시장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십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술과 그럼요. 상인들이 함께하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대인시장. 내 속을 누가 많이 알아줄까 하실 찾아주시기 때 바랍니다. 대인시장 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순도 어머님께서 다 들어주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정명수님 시장 장점,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 너무 크죠.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크죠. 그렇죠. 양도 시장 크죠. 예. 없는 것이 없죠. 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석구석 다 못 타봐라. 롯데백화점보다 더 많이 있다, 사람이. 예, 더 많이 있다. 다 돌아다니면은 하루 걸리지 않냐.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면 하루 걸리지 않냐. 그 생각이고. 아무래도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크니까 자부심도 있고. 품목이 빠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가구점부터 시작해서 복개상가 2층까지 그리고 밑에 시장 어물이고 곳이고 새벽 3시부터 이 안에는 불야성이거든요. 식당 영업 한 분들이 와서 도매 가져가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또 시위에서 물건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고 지금 우리 쪽은 아니지만 이 건어물이나 야채 쪽에는 3시부터예요. 네. 예. 너무 활성화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크고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네, 이 도소매가 다 잘 되니까. 양동시장, 예. 다 광주시내에서 해결 안 되는 그 광주 양동시장 오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옆에서 구순자님도 아니 남광주 시장도 만만치 하시면서 않은데. 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저희 남강주 시장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산물로 정말 어느 시장 못지않게 정말 싱싱한 수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저기 새벽에 2시 반부터 외부 장군들도 와서 도매로 가져가고 또 식당 하신 분들도 가져가고 이제 가서 또 식당들 물건 대주실 분도 와서 가져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강시장은 어느 시장보다도 이 수산물이 진짜 싱싱한 수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판매나 막 그래가지고 시장들이 조금 많이 좀
손님들이 덜 오시는데요. 네.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싱싱한 수산물을 사시려면 우리 난강지 시장으로 오시면 예, 사실 수 있습니다. 난강지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순자님 새벽 5시에 저 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글쎄요, 제가 이제 도매 낼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제가 새벽에만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도매를. 그리고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일이 좀 있으면 5시에 나가고 그러면 6시. 제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싱싱한 생선 먹으려면 난강시장 새벽 5시에 가면 싱싱한 생선 사다 먹어요. 네. 도매가 아니라도 그냥. 네, 아니 언제든지 오시면 싱싱한 거 사실 수 있고요. 예. 또 늦게 오시더라도 도매집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말 오세요. 이분들의 하루는 정말 일찍 시작합니다.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네. 네 분 소감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가 짧게 좀 들어볼게요. 한순덕님 어떠셨습니까? 저기 살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근데 여러분도 열심히 잘 살면 이런 날이 올 테니까 네. 열심히 잘 사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수님 어떠셨나요? 아, 이런 일이 이제 지난번에도 내 고향, 6시 내 고향도 하고 해봤더니, 아, 내가 익었다. 어. 내 인생에. 네. 내가 익어가는구나. 네. 아, 때가 그럴 때구나.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는 이제 이게 명절에는 막 신문사도 오고 방송도 와요. 대목이니까 시장을 찍으러 뒤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서요. 네. 수입도 다 정명수님. 예.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네. 아. 나이가 있으니까 되니까 제가 네. 아, 나이가 묵고 내 인생도 많이 익었다. 네. 아, 익어가고 있는 인생 너무 네. 멋있습니다. 네. 구순자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난강주 시장에서 제가 수산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요. 네. 저희 난강주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또 제가 난강주 시장에 있다는 것에 보람을 갖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상인들 많이 계셔요. 네, 근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유, 저희도 어찌됐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광주 여성 가족재단은 이렇게 광주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장 상인 세 분과 이 세 분을 발굴하시는 광주 여성 가족재단의 정미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큰 감동을 줍니다. 아마 남은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